합성 섬유의 옷을 세탁할 때나 티백으로 차를 우릴 때 생활 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우리는 하루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고 있다고 하죠.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활 속의 미세 플라스틱 위험성이 되게 높다고 하던데 네. 이런 것들의 위험성을 좀 느꼈던 계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이제 환경 호르몬에는 굉장히 관심이 좀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원래부터 플라스틱 이슈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플라스틱 대신에 다른 걸 써볼 수 있을까 이런 대안을 가지고 또 활동도 좀 해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6년도에 한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치약 안에 이제 마모제라든지 네. 들어본 뭐 적 있어요. 스크럽 화장품에 이제 그 미세 플라스틱 조각을 넣는다, 네. 마이크로비즈를 넣는다. 그래서 그게 한참 이제 퇴출 운동이 벌어진 네.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 또 마이크로비즈 규제법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러고 보니 사실은 내가 플라스틱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게 플라스틱이 분해되는데 한 500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죠. 500년 지나면 어쨌거나 분해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생각해 보니 플라스틱이 아무리 잘게 부서진다 하더라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쵸.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또 어디로 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보면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식약처에서 그 인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개류, 어패류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네. 어패류 조사를 했는데, 어패류를 이제 조사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도 나오지 않은 어패류가 있을까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먹는 거잖아요, 또 이게. 네, 이제 실제로는 어패류 중에 미세 플라스틱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어패류가 없었어요. 없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이제 항상 저희가 식약처에- 먹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나 이상의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는 거고, 평균적으로는 한 13개 정도 이렇게 발견이 13개. 됐다고 하고, 요즘엔 또 살아있는 사람의 폐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먹고 이렇게 배출을 하면 그냥 몸을 통과해서 나오면 그래도 이제 배출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요즘에 발견되는 것은 뭐 폐라든지 아니면 모유라든지 또 신생아의 태변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위험성을 느끼면서 사는 거죠. 저도 사실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게 뭐 크기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 걸까요? 보통 이제 5mm 이하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네. 이제 마이크로비즈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치약 같은 데 들어가 있던 네. 것들은 이렇게 알갱이가 눈으로 보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더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걸을 수도 있고 넣지 말라고 규제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실제로 더 위험한 것은 2차 미세 플라스틱인 거죠. 자연적으로 아. 분해되거나 부서져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 않고. 세탁할 때 이렇게 미세 섬유, 합성 섬유에 나오는 미세 섬유도 다 미세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런 거는 눈으로 잘 보이지도 않고 걸러지지도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의 위험을 말하는 거죠. 방금 이제 세탁기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또 세탁기를 업체별로 이렇게 미세먼지 플라스틱 얼마나 네. 나오는지도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답변서를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뭐 조사하신 과정하고 답변 네. 내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8년부터는 이제 플라스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총량을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 하다가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까지 이제 캠페인이 좀 확장되면서, 그 미세 플라스틱의 이제 주된 오염원이
세탁을 통해서 한 전체 오염원의 한 35%가 세탁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그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이라는 곳에 발표가 있었어요. 세탁을 하려고 하는데 오염물질이 나와버리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탁하는 마모 과정에서 네. 이제 미세 플라스틱 다량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합성 섬유 옷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그 정수장의 필터를 그냥 통과해서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프랑스에서는 2025년에 이제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새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법안이 이제 통과됐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세탁기를 생산해서 쓰는 게 아니라 수출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황이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이제 16개 세탁기 업체, 우리가 이제 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OEM 하는 업체까지 해서 16개 정도의 세탁기 업체에 저감 장치를 부착할 계획이 있는지, 네. 그리고 지금 계획이 없더라도 향후에 이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를 알고 있고 저감할 노력에 동참할 것인지를 좀 질문하는 질의서를 보냈어요. 답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궁금하시죠? 네. 이게 이제 당시 분위기로는 굉장히 좀 무모한 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저희는 답변이 안 오면 어떡하나 했는데 네. 그래도 답변이 한 절반 이상 왔고요. 그 중에서 이제 두 곳은 저감 장치를 실제로 개발하고 있고 부착할 의향이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한 7군데 정도는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 향후에 이런 캠페인이 있을 때 참여할 의향도 있다. 이런 이제 반가운 답변을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물론 왜 이런 조사 왜 하냐, 막 이렇게 좀 항의를 하시는 분들도 항의하시는 있고.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 힘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대선 때 이제 대선 주자들에게 이 미세 플라스틱과 탄소 저감에 대한 질의서도 이제 함께 연결해가지고 하는 이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옷에서도 그렇게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사실 잘 못했었거든요. 문제가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이게 미세 플라스틱 특별법, 우리나라에서도 법제화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진행됐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질의서나 아니면 이제 정책 제안을 통해서 이제 좀 의견을 알아보기도 하고, 시민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이제 알려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이제 호의적이기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2021년에 기자회견을 이제 그 국회 앞에 가서 저희 이제 모여가지고 색다른 기자회견을 좀 시작으로 해서 뭐 아까 설문조사라든지 뭐 지자체하고 정책 협약을 한다든지, 일단 지역의 지방단체의 지방정부의 조례를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번, 지금 이제 저번 달까지 3번의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토론회는 저희가 특별법을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미세먼지 특별법처럼 미세 플라스틱도 좀 특별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토론회 때는 전문가들하고 이제 공무원을 모시고 싶었는데 환경부나 이제 식약처 공무원 을 접촉해서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정도. 근데 이제 두 번째 토론회는 실제로 특별법이 조금 힘들지 않느냐, 네. 이끌어내기가. 그래서 그럼 개별 입법을 하는 건 어떤가, 이런 관점으로 또 이제 두 번째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 단일 입법을 저희가 시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식약처,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 그다음에 세탁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산업자원통상부, 다 나눠져 있구나. 예, 그다음에 바다로 오염시키잖아요. 그러면 해양수산부.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관련 부처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최대한 관련 부처를 모시고 두 번째 토론회를 개최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단일 입법도 해본 결과, 저희와 함께 이제 발의를 해주고 계시는 이수진 국회의원실에서도 결국
특별법이 맞겠다 싶어서 세 번째 토론회에는 저희가 정말 그 특별법 입법 초안, 법안 초안을 이제 제안하는 방식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네. 공감대를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법 내용이 좀 주된 골자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가능한가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법안에 어떻게 미세 플라스틱을 규제할 것이냐, 네. 그다음에 그 관련 산업을 어떻게 이제 뭐 육성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건지 연구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덕분에 미세 플라스틱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네. 좋은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